함수 사전에 통계를 열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랭크점 EQ 함수예요. 그러니까 랭크 1 예제라고 이렇게 나오죠. 랭크 1 예제. 요거 이제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랭크 1 예제. 통계 문서에서 랭크 1 예제를 가지고 이제 풀 텐데요. 기말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랭크점 EQ의 랭크란 말은 순위를 구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기말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기말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수가 이제 있겠죠. 예를 들어서 83점이 몇 등일까, 이 중에서. 그죠? 83점이 이 중에서 몇 등일까를 갖다가 구한다 이건데, 그걸 구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이 랭크점 EQ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랭크점 EQ. 자, 이거는 여기 2, 3쯤에다 는 찍어주고 R을 찍어볼게요. R을 찍어보니까 가운데 틈에 랭크점 EQ가 이제 자동 완성되고 있죠. 아니면 A까지 찍어보셔도 되겠죠. A까지 찍어보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랭크점 EQ 함수를 찾아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엑셀의 거의 모든 함수는 다 이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랭크점 EQ 또한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마법사를 들어가서 랭크점 EQ를 선언해 놓고 이 마법사 아이콘을 누르시는 거예요. 함수 삽입 이거 눌러주면은 내가 선언한 랭크점 EQ의 마법사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넘버에다가는 이렇게 D3셀 갖다 이렇게 참조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D3셀에 있는 그 점수의 순위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83점이 몇 등일까 이거죠. 비말 전체 중에서 몇 등일까, 이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 리퍼런스 REF라 되어 있는 곳은 비말 전체를 잡아주고, 그럼 이제 D3셀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순위를 구할 때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이 있죠. 어디서 몇 등 했을까, 뭐 반에서 몇 등 했을까, 뭐 전교에서 몇 등 했을까, 그런 어디서 몇 등 했는지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바로 그거, 요 83점이란 점수가 어디서 몇 등 했는지, 여기선 바로 기말 점수 전체가 되겠죠. 기말 점수 전체 중에서 몇 등일지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는 이제 순위를 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는 가장 일반적인 순위가 되겠죠. 비말의 점수의 숫자가 제일 클수록 1등,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가 1등이 돼요.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은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요. 지금 일단 내림차순이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하고자 하신다면은 오더에다가 0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요. 전 0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 눌렀어. 그럼 여기가 4등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해놓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채워버리면 여기서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순위가 지금 엉터리로 나왔죠. 여기 표시가 되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수식을 작성하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면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었는데, 그죠?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긴 했는데 뭔가 잘못 나왔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 수식에 수식 표시 눌러서 수식에 수식 표시 눌러서 보니까 랭크점 EQ 요 식을 한눈에 다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들어간 랭크점 EQ는 여기 기말 범위가 잘 잡혔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참조 범위가 바뀜으로 해서 정확한 순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모든 기말은 다 동일한 기말 점수
범위 가지고 순위를 계산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참조의 종류, 즉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있죠. 바로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한 건 모두 다 뭐냐면 상대 참조예요. 이게 다 상대 참조인데 지금은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절대 참조라는 거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채워도 안 바뀌어요. 이 주소가 안 바뀌어요. 주소가 안 바뀌도록 하려면은 여기선 어디를 안 바뀌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이제 참조 범위로 잡힌 D3부터 D9까지 여기 갖다가 안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참조의 종류 이제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있는 건데 참조의 종류,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개념을 지금껏 했던 참조가 모두 상대 참조였고, 자 이번엔 절대 참조의 개념을 사용해서 여기다 이 3셀에다 는 찍어주고 랭크점 EQ 함수를 갖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들어가서 여기 fx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마법사를 띄울 수가 있죠. 내가 선언한 함수에다 마법사를 띄울 수가 있고, 넘버에다가는 요거 D3셀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D3셀에 있는 숫자가 몇 등인지를 구하겠다 그 얘기죠. 리퍼런스에 대한 비말 전체를 잡아주고, 그 리퍼런스로 잡힌 요 부분 있죠. D3부터 D9까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달러기호가 자동으로 돌아갔죠. F4키 눌러주니까. 달러기호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고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달러기호가 지금 열번호, 행번호 모두 앞에 들어갔죠. 열번호 D 앞에도 들어갔고 행번호 3 앞에도 들어갔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열번호, 행번호 모두 다 들어갔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채우기로 채워도, 즉 열방향 채워도 한방향 채워도 이제 다 이 주소는, 이 참조 범위로 잡힌 주소는 안 바뀐다는 소리죠. 그리고 오더는 0 찍어주고, 0 찍어주면 요거는 무슨 차선? 내림차선이 되는 거죠. 내림차선은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순위. 확인 누르면 4등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순위가 제대로 나왔죠. 자, 수십 표시 눌러서 확인해보면은, 예, 여기 이제 참조 범위로 잡혔던 애들이, 즉 절대 참조로 이제 된 애들이 다 고정이 되었죠. 그럼 자동 채우기로 채워도 이 주소는 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모든 그 기말 점수에 대해서 같은 표본 범위 가지고 순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랭크점 EQ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루틴처럼 무조건 여기 리퍼런스 부분을 갖다 무조건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랭크점 EQ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if 함수는 자, 이제 순위를 구했어요. 순위를 구했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말이라든가 평가 등을 가지고 이제 그 구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등수가 순위가 이제 4등 이내라면은 뭐 우수, 그렇지 않다면 뭐 보통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3줄에다가 여기 나온 순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리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 3셀 갖다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작거나 같은 거죠.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4등 이내에 든다면이죠. 여기 이제 평가에다 구한 요 수치가 이제 4, 2, 7, 이게 다름 아닌 뭐요? 순위죠.
기말 점수의 순위를 구한 거예요. 그 순위가 4등보다 작거나 같다. 즉 4등 이내다. 맞으면 이렇게 이제 true가 나오겠죠.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으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4등 안에 드는 거는 우수로 놓고, 그죠? 5등서부터는 보통으로 놓고 싶다면, 자, 지금 일단은 이렇게만 하면은 2, 3셀에 있는 내용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 식으로만 한다면은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true 또는 false 말고 다른 값을 원한다. 우수, 보통 이런 값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if 함수죠. if 함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 번씩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2, 3셀에 있는 내용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4등 이내이다 라고 써놨고 앞에다가 if를 추가하는 거예요. if 함수를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2, 3셀에 있는 등수가 4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4등 이내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맞으면, 자, 여기서 true와 false를 대신할 값을, 이렇게 true와 false를 대신해서 나올 값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true 대신에 나올 값은 우수다. 우수라고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다.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즉 4등 이내가 아닌 경우는 false일 경우에는 보통으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if 함수를 이용해서 true, false라는 내용 말고 이렇게 그 우수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f 함수는 그래서 논리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논리식의 결과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가 정한 대로, 사인자가 정한 대로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수가 나올 거고 7등은 이제 보통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선언해서 그 다음에 2호셀에 대해서 2호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4등 이내다 그러면 4등 안에 든다 그러면은 우수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으로 놓겠다 그 얘기죠. 보통이 나오겠죠. 그죠? 일단 4등 이내는 우수이고 5등부터 마지막까지는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논리값에 따라서, 논리식과 논리값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우수냐 보통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우수냐 보통이냐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건 지금 한 건 바로 뭐냐면 우수냐 보통이냐로 구한 건데 세 가지로 구하고 싶어요. 우수, 보통, 저조 이렇게 구하고 싶어. 우수, 보통, 저조. 그래서 3등 이내는 우수고 4등부터 5등까지는 이제 보통이고 6등, 7등은 저조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세 개로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중첩 if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첩 if. 중첩 if는 if 안에 if가 또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이건 그래서 if 함수를 선언하고 등수, 이제 여기 구한 등수 가지고 한다 그러면 3등 이내로 하는 거죠. 3등 이내면 우수로 놓고, 여기까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자, 3등 이내가 아닌 거 중에서 이제 만약에 5등 이내면 보통으로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등 이내가 아니면 저조로 하겠다. 그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if 안에 if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3등 이내면 우수로 처리한다. 그리고 심표 찍어 놨죠. 심표 찍은 이 부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3등 이내가 아닌 거예요. 4등부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 if 함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3등 이내가 아닌 것 중에서 만약에 등수가 5등 이내라면은 이거는 보통으로 처리했다. 보통.
그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5등 이내도 아니다. 6등, 7등이 되겠죠. 5등 이내가 아닌 경우는, 즉, 이거 펄스인 경우는 저조로 처리할 것, 저조로 처리한다. 그리고 괄호가 두 번 닫히는 거죠. if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괄호도 마지막에 두 번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쳐주면 보통이냐 우수냐 저조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했던 거는 우수냐 보통이냐로 나온 거였고, 지금은 세 가지로 3등 이내면 우수, 5등 이내면 3등 이내가 아닌 것 중에서 5등 이내면 보통, 그죠? 5등 이내도 아니면은 저조로 처리한다. 이 내용으로 만들어 본 거죠. 이게 바로 중첩 if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안에 if가 또 들어갈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해하면은 ifs 함수도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중첩 if 함수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걸 잘 소화하셨다면은 ifs 함수도 같이 소화할 수가 있는데, 잠시 요걸 갖다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ifs 함수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얘를, 이 내용을 좀 이따간 ifs 함수를 가지고 구성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fs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의미로 해서 3등 이내면 우수, 3등 이내가 아닌 것 중에서 5등 이내면 보통, 5등 이내도 아니면은 저조로 하는 내용으로 해보신 건데, 이걸 갖다가 증첩 if로 한 거고, 이건 중첩 if 말고 이번엔 ifs로 한번 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같은 내용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ifs가 들어가죠. 이제 ifs가 들어가고 ifs,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평가가 일단 3등 이내인 거예요. 3등 이내이면은 이거는 우수로 봐요. 여기까지 아까 if 함수랑 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if가 또 들어간 게 아니고 논리식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수 찍어놨죠, 콤마 찍어놨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3등 이내가 아닌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3등 이내가 아닌 경우 중에서 만약에 5등 이내라면 이거는 보통으로 처리할 것이다. 보통. 3등 이내이면 우수로 처리하고, 3등 이내가 아닌 것 중에서 5등 이내면 보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도 아닌 경우, 즉 우수도 보통도 아닌 나머지 경우는 다 저조로 처리할 거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라는 의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한다는 의미로 여기다 뭐라고 찍어주면 되냐면 true라고 찍어줘. 즉 나머지 기타의 경우가 true라면은, 즉 기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라는 의미로 true라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기타의 경우에는 저조로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조. 이제 나왔죠. 물론 의미는 아까 중첩 if랑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지고 면 찍고 ifs 함수를 선언해서, ifs 함수를 선언해서 이사슬에 있는 내용이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3등 이내인 거죠. 일단 3등 이내라면은 이건 우수가 되는 거야. 우수로 놓고, 그리고 이제 이사슬에 있는 내용이 이제 5등 이내라면, 3등 이내가 아닌 것 중에서 5등 이내라면 이거는 보통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우수도 보통도 아니다. 기타의 경우 얘는 true, 그 외의 경우가 true라면은 이런 의미죠. true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건 저조로 처리할 거다. 저조.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ifs 함수, 중첩 if 함수하고 ifs 함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걸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요거 두 가지 모두 띄워드릴 테니까 중첩 if 함수하고 ifs 함수예요. 그죠? 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